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의상 한복이 중국의 의상 한푸의 일종이라는 소문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선 BTS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한국 컨텐츠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항상 중국은 다른 나라 것들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 거라고 우기고 있을까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조금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요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웨이보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한복이 중국 이상 한푸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선 왕비 머리 스타일이 조각상을 근거로 당나라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중국 사람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토대로 한복이 한푸의 영향에 아래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중국에 어떤 문화가 있으면 그 한 갈래가 한국 문화로 파생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런 영상 내용들을 토대로 중국 네티즌들은 좋아요를 41만 개 넘게 찍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에도 굉장히 요즘에 말이 많았죠. 바로 한국 전쟁 발언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방탄소년단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랩 몬스터가 양국에 대한 관계를 개선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는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중국 네티즌들이 걸고 넘어지면서 양국이라고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한국 전쟁에 참가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은 무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중국 팬들에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너네가 중국인들 정서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덧붙이고 말이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중국 네티즌들은 요즘에 야 너네들 잘 나가는 건 다 우리 덕분이다 이렇게 심기 거스르는 말 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지, 또 중국 문화의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전섬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금전섬이라는 것은 청나라 시대에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올 때 금전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남자 전체 머리 면적에서 동전에 보면 이렇게 아래에 네모난 그 면적이 있잖아요. 이만한 면적을 넘어서는 머리는 할 수 없다는 그 뜻이에요. 보면은 청나라 시대 드라마들을 보면 이렇게 변발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딱 그 동전의 네모 안에 들어가는 그 면적의 머리카락만을 가질 수 있다. 청나라로 오면서 이런 변발의 복장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한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에 찰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선비의 모습을 한 것이 일상이었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변발로 하냐 말이죠. 그런데 중국의 한족들이 반발을 하니까 청나라 황제는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머리가 있으면 머리카락이 없을 것이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가 없을 것이다. 회사는 바뀌어도 이 명령은 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어야만 할 것이고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댕강 잘린다는 그런 뜻이죠. 아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그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파로 중국의 한족들이 대부분 변발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전통들 각 역사마다 고유한 전통의 그런 헤어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진 문화적 역사들이 되게 많이 잊혀지고 탄압받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극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머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머리들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상을 덧붙여서 만든 가상적인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부가 문화를 앞장서서 탄압하고 또 역사들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후대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있는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하게 반복되었던 중국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개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몇십만의 황궁에 있는 유적들을 대만으로 이송을 했죠. 여기서 1차적으로 근대 중국에 있어서 많은 중국의 문화 유산들이 유실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문화 대혁명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전통 문화재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몇천 년 역사 동안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역사 동안 유물 같은 것들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문화 콘텐츠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뿌리를 잊은 나라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한 발 더 떠서 심지어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까지 있죠?
망건 이런 모습들까지 사실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져다가 중국 사극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해요. 최근에는 한국이 정말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컨텐츠들이 외국에선 정말로 인기가 많아요. 한국에서 문화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은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컨텐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1등이 미국 드라마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2등으로 꼽히는 것이 한국 드라마입니다. 아니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이렇게 쟁쟁한 컨텐츠들이 많을 것만 같은데 2위로 꼽히는 것이 한국 드라마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 좀 동남아 일부 등지에서는 국가에서는 인기 많은 거 알겠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놀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그냥 당연히 탑이고요. 심지어 미국 이런 데서도 중국이나 일본, 영국 드라마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심지어 유럽 선진국들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동에서도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한국에 와본 적도 없고 또 한국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컨텐츠를 즐긴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텐츠가 가지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전광렬씨, 허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허준이라는 컨텐츠가 아랍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국가 지도자가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도 받았다고 하고요. 아직도 해당 국가의 항공기에서 내리면은 공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진짜 경호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인파가 모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열렬한 환호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진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또 열렬히 좋아해준다는 게 그런 게 컨텐츠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한국의 컨텐츠가 이름을 더 높이고 나니까 사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더 높아지고 또 우리나라의 호감도가 이어져서 상품에까지 이어져서 수출이 더 잘 되는 연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대장금, 허준 이렇게 이때부터 좀 드라마가 외국에서 큰 히트를 쳤는데 사실 어떤 드라마를 너네가 가장 좋아해? 요즘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호텔 델루나, 태양의 후예, 킹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신작을 내가면서 한류의 열풍을 주도하고 있고 또 한류의 열풍이 일시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강점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와 한국이 저 정도였어? 할 정도로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고요. 한국이 BTS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복, 망건 이런 거 같은 그런 우리나라의 자국적인 컨텐츠에 대해서도 탐을 내는 걸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컨텐츠가 한국의 컨텐츠만큼 이렇게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에게도 좀 기책 사유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바꾼 것이 2008년쯤이었습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금융 위기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와 동시에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세계 최강국 위치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2008년이었다고 합니다. 또 2008년에 드디어 중국이 일본 GDP를 초월해서 전 세계 2등에 올라서는 그런 한 해이기도 했죠. 전 세계적인 지위가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까 중국이 취한 방향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중국이 시진핑을 통해서 강한 외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역할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큰 목소리가 조금 어느 정도 모범을 보이면서 솔선수범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요. 인도에 가서는 국경선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려고 하고 동남아 남해에서는 우리나라 남중국해는 이만큼이야 진짜로 조금 욕심 많은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진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이죠. 바로 우리나라에서 BTS를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망건 같은 거 한복 같은 게 우리네 나라 거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어느 나라 가서도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구나.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의 외교관이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거 오피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국이 어떻게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중국의 외교관이 말이죠. 있긴 한데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스웨덴에 가서는 스웨덴 사람들은 나라가 작잖아. 권투를 치면 너네는 라이트급, 우리나라는 헤비급인데 헤비급이 이렇게 순순히 선의를 가지고 말할 때 너네들 말 같은 거를 좀 조심해라. 우리는 친절하고 선의를 가진 헤비급 선수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진짜 이런 대국에 대한 외교 정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서 좀 오만한, 경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최근에 있었던 화해에 대한 그런 강력한 제재. 야, 진짜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뭐 사실 반도체 제조업체 국가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해 제재에 대해서만 아실 수 있는데요. 또 어느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냐면요. 미국에서는 미국에 상장한 중국의 기업들을 전부 다 상장 폐지할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잘하고 있던 회사들의 상장 폐지를 검토할 정도로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아예 빼고 경제 블록을 다시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중국이 자기네 나라를 앞세운 컨텐츠를 외국에 팔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들어주고 싶지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로 재미가 없고 들어주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중국이 방탄소년단이 뜨니까 시대소년단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방탄소년단은 짝퉁이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1년 만에 중국 안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Teens in Times, TNT를 토대로 전 세계를 주름 잡고자 이렇게 아이돌 그룹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런 쪽에서 노력을 해봤자 외국에 나가서 좋지 못한 인상을 쌓고 나면은 그런 나라에 대한 그 호감도가 쌓기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좀 전도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BTS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하고 2위를 동시에 석권을 했는데 1위하고 2위를 석권한 경우가 미국 전체 대중문화 역사를 따져도 5개의 그룹밖에 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성과라고 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비틀즈가 갔던 길을 걷는 BTS 훌륭해 보기 좋다. 와, 비틀즈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한 칭찬이죠. 비틀즈가 갔던 길을 BTS가 걷고 있다는 말. 이런 말을 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폴 맥카트니, 비틀즈 그 자체죠. Let It Be 같은 곡을 작곡했던 그런 위대한 가수인데 이런 분이 비틀즈가 갔던 길을 BTS가 걷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의 문화 컨텐츠가 정말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컨텐츠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면은 중국이 조금 겸손하게 후발주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잘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자기가 못한 것은 배우고 또 자기가 정말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면은 조금 낮은 자세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하면은 조금 우리도 그 나라의 컨텐츠들을 즐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